옷섬의 붉은 끝동 구하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 꿀잼인 회차였습니다. 산이 매병에 걸린 영조를 대신하여 능행을 떠나게 되었고 산의 대리청정을 알게 된 제조상궁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 이후 능행을 떠나게 된 산이었고 백성들의 격쟁을 듣게 된 산은 여자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산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 했고 그를 막아서는 홍동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이유를 말하며 홍동로가 산을 막아섰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후 본격적인 반란 준비가 시작되었고 화약을 물에 버리고 활의 시위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해가 서상궁에게 식재료가 떨어졌다고 말하며 직접 다녀오라고 말했고 덕임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물에 젖은 화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덕임과 서상궁은 그 사실을 산에게 알리려 했고 달려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자 신호연을 그려 날리게 됩니다. 그 연을 본 산이었고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된 산이었습니다. 그 이후 반란이 시작되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반란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된 산이었습니다. 그 이후 혹시나 연을 보지 못할 것을 대비해 산에게 달려오던 덕임을 만난 산이었고 덕임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구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8예고에서는 산이 영조에게 당연히 믿어주셔야 할 저하께서 소손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 중전이 혜빈에게 안핵사는 곧 돌아옵니다. 시간이 해답을 주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상궁이 홍정열을 찾아가 얼굴에 물을 뿌리며 그 열흘 동안 제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줄 아십니까? 라고 말했고 덕임이 서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산이 찾아와 울었냐 물어보니 다치신 곳은 없는 것이냐 묻는 덕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홍동로가 미천한 궁녀에게 마음 쓸 시간이 없다고 산에게 말하며 당신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 산이 덕임에게 더는 아닌 척 할 수 없다. 너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이라 말했고 덕임은 산에게 제발이라 말했습니다. 그런 덕임에게 산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이라는 말을 남기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1일 7백과 1일 1차임을 경험하고 계신 세손저하였죠. 예고 첫 장면에서 영조에게 산이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전이 혜빈에게 안핵사가 곧 돌아올 것이라며 시간이 해답을 주겠다고 말했죠. 왜 영조가 산을 믿지 않는 건지 생각해보니 능행에서 들었던 여자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이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가지 권한이 필요했지만 아직까지 왕이 아닌 산에게는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홍동로도 그 이후로 그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산을 말리는 모습이 나왔죠. 산이 영조를 찾아가 반란의 배우와 그 사건의 배우자가 제조상궁이라 말했으나 산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영조일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처리를 위해 파견하는 안핵사를 시켜 진상을 조사하라고 명했을 것이고 혜빈이 중전을 찾아가 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자 안핵사가 곧 돌아온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말한 중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안핵사가 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럼 저는 9시 50분을 애타게 기다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